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증시전략센터 1부, 2부, 3부 시간에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부와 2부 시간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에는 각기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진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내 투자 성향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급락세를 만회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1900석 안착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20개국 경조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주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이 강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 연속 강세인데요.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VS의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고요.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부 첫 순서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네, 에스텍이에요. 에스텍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여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07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예요. 비중은 10%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예. 외국인 보유량이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올라가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예. 비중은 한 10% 정도만 일단 집어 넣으셨네요. 예. 예,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면 더 큰 비중을 실을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 예. 예, 에스텍이라는 종목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다시 한번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팀장님. 네. 에스텍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네.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 에스텍은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영위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자동차용 스피커라든가 전기전자용 스피커 또는 통신장비용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전기전자의 산업의 성장과 궤도를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4분기 실적도 역시 사상 최대치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적의 증가율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에스텍 역시 똑같이 뭐 주가의 상승폭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의 증가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연초 이후에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에 4,000원대의 주가가 지금 만원대까지 11,00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 그런다면은 지금도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순이익이 121억 원, 작년도 연순이익이 117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전반기에만 14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순이익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그냥 사놓고 놔두면은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 투자의 절대 법칙이 뭐냐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는 게 절대 법칙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오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특수한 산업, 즉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비중이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더라도 20%의 투자 비중은 넘지 않는 걸로 좀 하시고요.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11,000원대의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지금 추세선 상단부에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데 이 정배열을 제가 볼 때 모두 다 뚫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15,000원대까지 간다 그러더라도 가격적인 부담감은 없을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셨다가 좀 길게 가지고 가신다면 목표 주가를 한 15,000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은성 팀장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전략센터가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 시간에 스타 Q&A 시간을 끌어당겨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13-3366-0111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님께서 S에너지를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4,400원, 비중은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수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S에너지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전분기 대비로는 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세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7%나 급등 마감을 했었습니다. 우선 S에너지 최근에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 약간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이 이 회사의 그런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실적이 크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 업황이 뭐 2014년까지 연평균 한 40%의 그런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S에너지 그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해외적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충분히 이 회사의 그런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어떤 뭐 유럽 쪽, 그 다음에 특히나 유럽 쪽에 이어서 뭐 일본과 뭐 중국과 중동 이쪽으로의 그런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냈었던 그런 실적보다는 향후의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수혜도 계속 입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빈번한 매매보다는 일단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보유를 하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S에너지를 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주식 초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16,800원, 비중은 한 2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연말까지 보유할 계획입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동아지질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실려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은성 팀장님께 넘겨드릴게요. 동아지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에 관련된 사업이라 그런다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GTX 사업, 즉 이제 경기도와 수도권에 있는 GTX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GTX 사업이라는 목적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지반, 그러니까 땅에서 터널을 뚫어서 결국 이제 뭐 고속철도를 만든다는 게 GTX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완벽한, 그러니까 뭐 아주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충분히 정부 정책의 수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도 장기 성장성이 동력이 좀 마련돼 있고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가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은 주가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주가가 9월달 초에 이제 좀 단기간으로 좀 급상승을 했습니다. 13,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번 선반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조정 이후에 지금 재차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7,000원을 넘어서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매수 단가가 16,800원인데
이렇게 사는 타이밍, 즉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운 감이 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간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19,0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이 19,000원을 바라보는 것도 17,000원을 돌파했을 때 차선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7,000원을 좀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17,000원이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19,000원대까지의 어떤 2차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고, 만약에 17,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저항권을 형성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빠르게 물량을 축소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로 에스텍을 진단해 드렸는데요. 5689님께서 정은성 뚝배기 팀장님 에스텍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5394님께서 32,700원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난 1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사흘간 한전기술의 주가가 10%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주가가 미끄럼틀 타듯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급등했던 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 한국전력이 매수 단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버티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거는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약간 좀 모멘텀이 부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쪽 회사가 제대로 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연동제죠. 참 연료비 연동제죠. 그러니까 일단 연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격으로 곧바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동제가 좀 필요한데, 예전부터 계속 말은 많았지만은 곧바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약간 좀 긍정적인 것은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는 일정 부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약간 모멘텀은 좀 부재하지만은 이러한 우려감을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을 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약간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서 한 33,000원 정도의 단가를 준다라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전기요금을 좀 많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기획부나 재정부에 대한 건 동의도 좀 필요하고요. 국민 여론도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도 투자 포인트를 약간 길게 끌고 가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전력 봤고요. 이번에는 대림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325님께서 93,000원에 6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익 실현해도 될까요? 목표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림산업이 벌써 4%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합니다. 자, 대림산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직 매수 단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림산업은 사실 3분기 실적은 그닥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고 전년 동기 대비에는 조금 비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 실적이 의외로 좀 지분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유들을 해서 실적이 좀 많이 좋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림산업 실적이 시장이 기대치는 충족시키지고 못해지고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대림산업의 실적은 나빴다라고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던 어떤 주택시장 침체가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대림산업을 포함했던 국내 대규모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대림산업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매수 단가가 93,000원이고 매수 비중이 60%라면 사실 엄청난 어떤 매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 단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매수 단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95,000원 선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2월달, 작년 2월달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 일단은 지금 95,000원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태에서 물량을 덜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이 9만 5천 원대까지 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빠르게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르게 물량을 축소한 이후에 9만 5천 원대를 타고 주가가 넘어간다 그런다면 그때는 보유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비중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시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9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건설 경기가 지난 1년간 좋지 못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3분기 실적이 나빴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대림 산업을 매수한 가격이 9만 3천 원이었고 정고점이 9만 5천 원 부근입니다. 그때는 전 물량을 좀 찰실현하고 나와보자라는 전략이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3508님께서 사셨고요. 4,300원에 20% 정도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달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승일 연구원님. 우선 시노펙스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트 매매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시노펙스가 앞전에 그 터치스크린, 휴대폰의 그 터치스크린 업체인데요. 최근에 태블릿 PC 쪽으로의 그런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터치스크린 업체들이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난립을 하면서 경쟁이 크게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갈수록 약간 이쪽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둔화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이 성장 동력으로 뽑고 있는 그런 태블릿 PC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진출해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에 그런 기대감이 녹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차트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태블릿 PC라는 게 약간 좀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마트 TV라고 앞으로 좀 나와줄 텐데요.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리모컨이 태블릿 PC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TV가 잘 팔려도 태블릿 PC가 잘 팔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우선은 기술적으로 어떤 역회된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 라인을 잘 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5일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5,000원 부근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겨뤄졌던 종목은 KEC 대 아이마켓 코리아였는데요. 결과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승리였습니다. 수익이 5% 넘게 나면서 이기신 건데요.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아이마켓 코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4.6% 급등 마감하면서 매수 이후에 조금은 불안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2.4%의 수익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없는 건지 잠시 뒤 잠깐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승일 연구원님의 KEC의 수익이 5.4%나 났는데요. 한 주간 수익이 이 정도라면 꽤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화요일 장중에 주가가 1,510원까지 오르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고요. 이후에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차트로 확인해봤던 정은성 팀장님의 아이마켓 코리아 시각의 변화가 없으신 건지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33,000원대의 목표 주가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주가인 33,000원대까지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EC도 살펴보죠. 김승일 연구원님. 네. 예, 생각만큼 목표가가 나온 겁니까?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예. 이 주가가 장중에 1,510원까지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이후에 기간 조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을 굉장히 좀 크게 확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가가 발목을 좀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파업 종결 이후에
이 회사의 급격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 오늘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GKL을 야심차게 준비하셨고요. 김승일 연구원님은 솔리테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멸제 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GKL부터 살펴보죠. 오늘 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소폭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21,1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9%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73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우성 팀장님의 GKL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까지 과연 다른 전문가들은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한 주간 수익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리테크가 장중 9%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다른 전문가들도 이런 급등을 예상을 하고 다는 생각이 듭니다. 2대 6이 나왔는데요. 6표를 받으신 솔리테크가 과연 한 주간 오늘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성 팀장님의 GKL부터 볼 텐데요. G20 경주회담 이후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GKL 역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같은 시각이십니까? 네, 일단 사실은 GK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장이 크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 이후에 중국에서의 인원이 국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중국발 수혜를 한꺼번에 입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어떤 시장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결국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GKL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중국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유입되냐에 따라서 승패가, 즉 실적에 대한 판가름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중국의 해외여행 객수가 4,500만인데 사실 4,500만이라 그런다면 국내 인구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국 인구로 친다면은 약 3%밖에 해당하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가 아니고 5%, 6%만 간다 그러더라도 실적은 배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지속적인 중국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2분기 때는 홀드율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슬롯머신을 교체함으로 인해 홀드율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4분기 때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감소가 결국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실적 증가 또는 성장성의 증가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잠시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2만원대에서 등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만원에서 24,000원대. 원래 사실은 단기적인 박스 주가, 박스권으로 본다 그런다면 25,000원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000원이 도달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박스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원,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을 정은성 팀장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위클리 종목으로 채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 선택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9%나 급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따라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같이 매수해도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나와 때까지만 한 4%대에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5%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9%대인데요. 우선 제가 예전에도 여기 나서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 진단을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 솔리테크를 가지고 왔었던 요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래 TV나 핸드폰, 삐삐 이런 시대를 다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와이파이 망이죠.
이 와이파이망에 대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계속 얻어갈 수가 있는 게 이게 통신 장비입니다. 그렇다면은 솔리테크 앞전에는 어떤 뭐 KT와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올랐었고 뭐 SK텔레콤과의 뭐 중계기 그런 공급 계약 그 이후에 뭐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지만 이 이후에 이런 기대감이 너무 가파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좀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에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솔리테크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약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약간 긴 시각을 가진다라면은 오늘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뭐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권 비율을 크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김승일 연구원님의 솔리테크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나 많이 급등할 줄은 예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당황하신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일단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GKL 그리고 김승일 연구원님께서는 솔리테크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한 주간 흐름이 어떨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